안녕하세요. 청산별고입니다. 예, 지금 이제 한창 나물철이 이제 시작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지방부터 이런 그봄 소식들, 나물과 약초들의 이런 성장기 또는 분포도 이런 것들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매년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 사냐초들 이런 채취하실 때 반드시 아셔야 될 그런 아주 필수적인 정보들, 그리고 이제 주의사항 몇 가지, 그런 것들 올해도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지금 나무를 채취하러 나온 사람 아니잖아요. 채취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또 말씀도 드렸고요. 그런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너무 나무를 많이 알려주면 안 된다. 많이 알려주면 사람들이 뭐 너도 나도 지금 산에들 와가지고 나물 캐가고 약초 캐가고 쓰레기들 버리고 간다.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 구독자분들은 그런 분들 안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무서운 정보를 다시 한번 또 드리겠습니다. 들나물은 상관이 없어요. 뭐 들나물들이 어차피 뭐 다 이렇게 잡초로 다 뽑아 버리시니까. 그런데 이제 들나물은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것이 밭을 이렇게 다 헤집어 놓는 거예요. 이제 뭘 심으려고 이제 이렇게 다 이제 고랑하고 이제 고랑을 이렇게 만들어서 해놨는데 그걸 이제 다 파헤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발로 밟아요. 그럼 이분들은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다시 또 수고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들나물 같은 경우들, 밭에 있는 나물들 캘 때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산나물이에요. 산나물 같은 경우 산을 직접 올라가서 이제 나물이나 약초를 채취하는 건데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본인 산이 아닌 경우, 허락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아주 무시무시한 벌금에 처해집니다.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근데 이제 팁을 하나 드리면 주위에 이렇게 아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렇게 어디 산 있느냐고 물어보시면 있는 분들이 뭐 한 다리만 걸쳐도 다 있어요. 가까운 곳부터 먼 곳까지. 그래서 그런 곳들을 많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요즘엔 뭐 정보들이 요즘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이렇게 스마트폰에 그 카카오 맵이라고 있어요. 그 맵을 이렇게 켜고 바로 주소 그 해당 지역을 찍으면 바로 주소가 나와요. 그렇게 지역 정보들 얻으셔서 허락된 곳, 아는 분 산, 아니면 본인의 산, 그런 곳들만 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주 셉니다. 이제 특히나 산약초를 이렇게 전문적으로 심어놓은 산들이 있습니다. 또 뭐 장례삼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가을철에 버섯이 나는 데가 있어요. 뭐 송이버섯이나 능이버섯 이런 거 관리하는 지역들, 이런 데 들어가시면 큰일 납니다. 그분들 1년 소득이 바로 그거예요. 산에서 나는 그런 산야초들, 버섯들. 근데 이제 그걸 함부로 채취하다가 걸리시면 그건 법적으로 이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 반드시 중요하니까 그런 내용들 숙지하셨다가 불상사가 일어나는 일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나온 목적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저는 나물 채취를 목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행 서두에도 제가 분명히 밝혔고요. 그리고 아무데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촬영하는 장소도 좀 높은 산 지리산 같은 경우도 이제 탐방로, 정해진 탐방로에서 그냥 촬영하는 거예요. 옆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지금 해당 다른 지역들 이런 데는 길 옆이나 또는 요즘 도로들이 뭐 산속으로 이렇게 많이들 나 있어요. 바로 그런 옆에서 찍는 거예요. 아니면 커다란 하천변, 아니면 뭐 좁은 계곡, 낮은 계곡에서 찍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제가 이런 중요한 나물들을 발견할 수 있는 거는 일단 그런 나물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좀 높은 산인, 해발고도가 높은 산들 주위에 좀 중요 나물이나 약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탐방을 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산을 무작정 타시면 안 돼요. 시간도 허비하시고요, 체력 허비하시고요, 그리고 얻으실 수 있는 소득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는 분의 산이나 본인 산이나 뭐 문중산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산이 크다 그러면 무작정 뭐 계곡 타고 올라가시면 안 돼요. 계곡 그 밑에부터 한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긴 기본적인 나물이 몇 가지 보인다. 그리고 어쩌다 하나 귀한 약초가 하나 보인다 그러면 그 나물이나 약초가 어디서 왔겠어요? 그 씨는 반드시 위에서부터 떠내려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 주위에 계곡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를 밑에서부터 힘들이지 않고 이렇게 탐방을 하시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그래서 여긴 좀 있겠다 싶으면 올라가시면 되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그 산의 계곡들 밑에 부분을 정찰 산행을 다 하셔야 돼요. 정찰 산행을 하시고, 그리고 몇 군데 찍어 놓으셨다가 그 주위를 천천히 이제 타면서 올라가시면 돼요. 지그재그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나무를 채취하시면 되는데, 반드시 속듯이, 나무는 뽑으면 안 되고요. 속듯이 솎아야 됩니다. 일부 나물들 같은 경우에 휴식연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한 번에 다 이렇게 꺾어버리면 다음에는 안 나오거든요. 그런 애들은. 그래서 뭐 바디나물도 이제 굴락지가 있는데, 그런 애들도 마찬가지. 바디나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단풍치 마찬가지. 아주 굴락을 이뤄서 자라는 애들. 그리고 이제 고산지대에 나는 그 아주 귀한 나물들이 있죠. 그런 아주 굴락을 이뤄서 자라는 그 비비추도 마찬가지고요. 아주 조심들 하시고, 그리고 다음을 위해서 항상 이렇게 남겨놓는 지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심으셔야 될 때는 봄에 이렇게 뽑아 오시면 안 돼요. 뽑아 오시면 안 되고, 반드시 가을철 이렇게 봐 두셨다가 이걸 심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시면 위치를 봐뒀다가 가을에 가시는 겁니다. 얘네들이 씨앗이나 열매가 익을 때, 그때는 채취하셔도 되는데, 다 채취하는 게 아니에요. 자, 방법을 알려드리면, 어차피 자 이제 나물이나 약초에 씨앗이 10개가 맺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10개가 맺혔으면 자연 상태에서 그대로 다 떨어지면 10개 중에 발화는 1개 내지 2개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안 돼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람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바로 따가지고 주변에 그 식물의 이제 특성을 물론 알아야 되겠죠. 그 식물의 특성을 보고 바로 옆에 이렇게 살짝 묻어주는 거예요. 왜냐면 씨앗이 그냥 떨어졌을 때는 다른 벌레들이나 뭐 설치류들, 쥐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다 먹거든요. 그러니까 발화율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개가 달렸다. 그러면 한 반 정도, 한 4개, 5개 정도를 내가 취하고 나머지 5개는 그 주위에 이렇게 묻어주시면 돼요. 그 식물이 산다는 건 그 주위에 환경이 맞다는 거거든요. 직접 묻어주시면 자연 상태에서 10개 그대로 내가 따지 않고 10개 그대로 떨어져서 발화되는 것보다도 인간의 힘이 이렇게 도움이 곁들여지면은 발화율도 더 높아지고, 그리고 내가 반도 이렇게 취해서 그걸 또 다시 심을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촬영하는 곳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저는 나무를 좀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제가 하는 곳들은 이미 거의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산은 없습니다. 제가 가진 산은 없고요. 제가 예전부터 했던 곳이 어디냐면, 제가 30대 한 중반 정도부터 해서 그 산나물 그 카페 활동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아마 제가 제일 열심히 했을 거예요. 제가 그때 제일 막내였는데,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전국에 상당히 많은 분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서 이제 원하시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아니, 우리 산에는 뭐가 있다는데 뭔지 모르겠어, 한번 좀 와서 좀 한번 봐줘봐. 그러면은 제가 가는 거예요. 가서 다 알려드립니다. 전국에 다 있어요. 뭐 태백, 화천, 철원부터 시작해서 밑에 지방도 많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귀농 하시는 분들, 귀촌 하시는 분들, 이번에 내년에 어디 귀농을 하는데 땅을 좀 사뒀는데 여기 뭐를 심으면 좋겠어?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말로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해당 지역 뭐 강원도 뭐 어디 뭐 정선이다 뭐 아니면 뭐 태백이다 그러면 말만 듣고 아 거기는 뭐 심으세요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그 지역이라고 해도 해발 고도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남향인지 북향인지 동향인지 서향인지 그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지역의 또 토질도 중요합니다. 기후 조건도 중요하고요. 주변에 이런 식생 분포들하고도 또 많이 관련이 있고요. 아주 여러 가지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데를 제가 직접 갑니다. 가서 보고 제가 알려드립니다. 어떤 작목을 선택하시면 좋고, 예. 그리고 이제 팔로까지 있는 것까지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죠. 대표적으로 한 분은 그걸 아주 대박이 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뭐 천기누설 프로에도 여러 번 나오고 농사 경험이 전혀 없던 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도 천기누설 편에 두 번을 출연을 하셨어요. 아주 대박이 나셨죠. 전국에서 주문이 들어오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런 산들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딱 정해져 있어요. 이제 어느 시기가 되면 어느 지역에 어느 산 어느 골짜기에 어떤 나물들이 난다는 정보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바로 그냥 그 해당 시기가 되면 바로 거기로 가서 이제 바로 채취를 해서 오는 거예요.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해들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무 데서나 이렇게 나물 채취하는 사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나무를 채취할 때 반드시 아셔야 되는 주의사항, 제가 이것도 매년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나물도 마찬가지죠. 반복 학습이 중요하듯이 이런 주의사항들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장화는 반드시 챙기셔야 돼요. 산에 가실 땐 반드시 장화를 신으셔야 됩니다. 들나물도 마찬가지예요. 들나물 하실 때도 가급적이면 장화를 신으십시오. 왜냐하면 뱀이 있습니다. 뱀이. 지금 이번 달 초였나요? 경칩이 지났잖아요. 경칩이 지나면 개구리가 나오죠. 개구리가 나오면 그걸 먹으려고 뱀들이 나온다고요. 제가 이번 그 산나물 투어의 첫 번째로 제가 간 곳이 여수잖아요. 여수에서 제가 거기서 그 민들레 찍어드렸잖아요. 거기서 큰 독사를 만났습니다. 제가 촬영은 하지 못했는데 어마어마하게 굵은 독사를 만났어요. 뱀들한테 물리는 부위가 대부분, 물론 손을 물리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손은 별로 없어요. 거의 그 발목 부분을 대부분 많이 물려요. 통계적으로 보면. 그래서 장화를 신으면 많이 좀 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물 채취하실 때는 반드시 장갑도 두꺼운 거 아까 껴야 된다고 좀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장갑도 두꺼운 걸 끼셔야 돼요. 너무 얇은 면장갑 그런 거 말고, 그렇다고 또 너무 두꺼운 겨울 장갑 말고요. 중간 정도 되는 걸 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가시들도 좀 덜 찔리실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게 크고 굵은 가시들은 금방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렇게 피해 가시면 돼요. 그리고 찔리셨다고 해도 가시를 잡고 그냥 빼면 그만인데, 아주 짧은 가시들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살 속에 박혀서 이게 그냥 부러져 버려요. 그러면 빼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적당한 두께감이 있는 장갑을 반드시 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갑을 끼셔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벌 때문에 그래요. 벌. 우리가 이제 나무 순을 이렇게 채취하는 그 나물들이 있죠. 뭐 국수나무나 병꽃나무 순이나 아니면 그 딱총나무 순, 접골목이라고 하죠. 뭐 찔레 같은 거 딸 때도 마찬가지죠. 덩굴성 그런 거 딸 때, 그리고 또 달에, 특히 이제 달에 딸 때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 안에 보면 뭐 말벌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산에 뭐 땡피도 아니고, 이 꼬리가 약간 긴, 저는 가다리라고 부르는데 그 벌집도 상당히 작아요. 그리고 거기 뭐 다 해봐야 뭐 한 10마리나 될까요? 10마리, 20마리? 근데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애들은 이 벌집이 작기 때문에. 그리고 말벌집 주위에 가면 붕붕거리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정찰병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런 벌들은 이게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들리지도 않고 소리도. 그래서 이런 거 그냥 정신없이 따다 보면 쏘여요. 쏘이는데 그 작은 그 가다리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어마어마합니다. 나중에 뭐 붓고 뭐 이제 부작용으로 뭐 가렵고 이런 걸 떠나서 이 통증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정말
악소리가 나올 정도로 너무너무 아파요. 그냥 망치로 한 대 맞는 게 오히려 날 정도로 너무너무 아주 아파요. 예. 그래서 장갑, 예, 그리고 반드시 끼셔야 되고요. 그리고 비상식량, 예, 비상식량 반드시 챙기셔야 되는데, 뭐 너무 부피감 있는 거 말고 아주 높은 산행을 하는 거 아니라면 대부분 뭐 간단한 초콜릿은 초콜릿 바가 좋습니다. 초콜릿 바. 그리고 간단한 빵, 이제 좀 당도가 좀 있는 것들이 좋습니다. 이런 산행할 때는. 그리고 뭐 사탕 정도 이제 좀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뭐 과일 같은 게 좀 있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물이죠, 물. 산에서 물이 없으면 뭐 난감합니다. 뭐 저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어떻게든 해서 먹는데, 없으면 칡뿌리라도 뭐 캐서 먹는데, 물 그만큼 중요합니다. 물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요런 것들 조심을 하신다면은 이제 부담 없이 뭐 법적인 처벌 같은 거 걱정 없이, 그리고 뭐 뱀이나 이런 뭐 벌이나 이런 것들 걱정 없이 안전하고 풍성한, 우리가 보통 안산하세요라는 게 그 뜻이죠. 안전하고 풍성한 먹거리, 산나물, 약초들 하실 수 있는 안전한 산행이 될 겁니다. 자, 오늘 또 여기서 또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안산 풍산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동해 보겠습니다. 청산별곡이었습니다.